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며 올 들어서만 5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122.33포인트 0.75% 오른 16,479.88에 마감됐고 나스닥은 11.76포인트 0.28% 상승한 4,167.1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8.7포인트 0.47% 올라 1,842.0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로 하루 쉬었던 뉴욕 증시는 개장 전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미국 경제 회복세가 건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8천 건을 기록해 직전주 38만 건보다 무려 4만 2천 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4만 5천 건을 밑도는 데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을 앞두고 통계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며 약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장중 3%로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이날 미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던 트위터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3배가량 뛰며 두 달 만에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위터의 시총이 현재 381억 달러라면서 대형주가 모인 S&P 500 지수 가운데서도 100위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75%, 공모가에 비해 180%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경쟁업체인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을 압도하는 것으로 엄청난 주가 상승에 월가 전문가들도 당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양적 완화 축소가 결정됐지만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투자운용사 인베스코가 전망했습니다. 인베스코 아시아 담당 최고 투자 책임자 폴 첸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는 테이퍼링을 견뎌낼 지역으로 확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아시아 지역에 대해 확신하는 이유로 내년에도 이 지역 수출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과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서지만 이는 시장의 통화 공급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지 통화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인 박싱데이를 맞아 전일에 이어서 휴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나입니다. 다우가 드디어 마침내 올 들어 50번째 신기록을 경신했네요. 엿새 연속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온 결과였는데요. 월가에서는 이 50이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5거래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한 번꼴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 신기록을 꼬박꼬박 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간밤에 또 이렇게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배경, 역시 고용지표가 큰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매주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인데 한 주 만에 4만 건 이상이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실 올 들어 버블 논란도 있었었는데 끝까지 랠리를 이어가는 대단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장도 오늘 포함해 폐장일까지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조금 아쉽게 끝났었죠.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물이 꽤 많이 출회되면서 2000선 지지역 테스트 일단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배당 낙일입니다. 변동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상 폐장일 분위기가 날 듯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선총룸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청송천음 신장원입니다. 네, 기관의 16거래일째 사자에도 불구하고 2000선 회복에 일단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장중에 2010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걸 봤었는데 결국 종가는 2000선 아래쪽에서 끝이 났습니다.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어제 새삼 떠올랐었는데요. 여의도에서는 지금 코스닥을 1월부터 한번 주목해봐라라고들 또 1월 효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표님은 코스닥 신규 매수를 별로 추천하지 않으셨었잖아요. 전략 들어보고 싶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혹시 나중에 후환은 없을런지 외국인들 선물 급한 매수 배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와, 질문이 너무 참, 대단합니다. 아유, 저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참 너무 참 대단한데요.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교양과 지덕질을 겸비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요즘 최근에 그 방송을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특별한 걸로 하는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 바탕에 색깔을 이제 입혀가지고 그 색깔 자체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그 강세 약세를 보는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니까 여러분 이 뭐 색깔 변하는 거 이거 당연히 이제 강세에서는 색깔이 붉어지고 약세에는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탕 기본 강세 약세 이 차트에서 찾으면 되니까 이거 특별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 장색 차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붉게 색깔이 변합니다. 당연히 강세장은 붉고 약세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초보적인 신호 변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색깔 변하는 이런 형태의 그 신호는 굉장히 속임수가 많고 후행성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맞지 그 사전에는 전혀 안 맞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장자체가 61일평의 강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60일이 대단하죠? 저도 이제 굉장히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어제 기관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코레일의 그 뭐 데모때문에 그런 그 시국의 수수함 그리고 어쨌든 간 그 종합주가지수의 그 종가 연말에 어떤 그 끼워 맞추기식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허실없다. 왜 허실없냐면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옵션, 풋 옵션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이 주식 사는 것 같지만 전부 눈 감고 야옹시계 사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이 사더라도 기관이 이제 두 가지 다 사야 되죠. 주식과 선물을 다 사야 되는데 주식이 사는 반면에 선물을 계속 팔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절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장 자체가 61일평의 강력한 상승입니다. 지지인데 61일평의 지지가 앞으로 며칠 있으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데 있습니다. 가파른 데 있다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만 61일평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괴롭다. 이 말은 뭐냐면 61일평이 하락을 하면요. 61일평을 하락을 하면 61일평 위에 견딜이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는 부작용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 자리에서 덫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매수를 거의 저도 뭐 본 적이 없는데 2조 7천억 그 선물 시장은 첫 달에 2조 7천억 사는 거는 저도 선물 시장 오래 있었는데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꼭 한번 잡을 것이다. 왜 잡을 것이냐면 기관들은 지금 주가를 더 올려도 해지를 분명히 걸어놨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선물만 했기 때문에 걸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굉장히 선물 풋을 짧게 쳐야 된다.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60 한 2 정도 됩니다. 262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손해나지 않았거든요. 개인들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께서 무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들이 무리를 하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거는 안 된다. 누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선물이 추가적으로 자기가 패턴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충분한 양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10호 안 깨지면 10피 안 깨지면 절대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액션을 자기의 총력을 다 취하면은 분명히 외국인한테 당합니다. 외국인한테 당하고 작년 여러분 11월 옵션 만기 때 여러분 보셨죠? 개인들이 2조 5천억 털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조심해라.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61일평의 2평 그리고 지금 2평으로 봐서는 굉장히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그거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RSI가 과열 지표 들어갈 때 사야 되는데 과열 지표 되지 않고 비과열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가 여러분을 굉장히 꼬시는 자리다. 왜? 팔지 마라 합니다. 어제 어쨌든 간 저희 방송을 보고 요즘 어제 개인들의 주식을 현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시면요.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비차익 우량주는 어쩔 수 없지만 차익 순매수에서 고가주 저퍼, 롯데라든지, 100만원짜리 우리 개인들이 전혀 안 사는 종목만 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신용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찰나에서 신용이 4조 4,500억에서 4조 2천억, 지금 2천억 줄었는데 아직까지 2,500억 더 줄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용 많은 종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1등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현금화 갖고 기다려. 현금화 있는 종목은, 부분은 일단 보유해라.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을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지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했는데 어제도 코스닥이 장대 음봉 나는 종가 장대 음봉입니다. 이거는 신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절대 코스닥 물량 늘리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도 저는 반대합니다. 물량은 늘리지 마시고 물량을 적극 줄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폭풍전야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폭풍전야는 가까워지고 있고요. 주가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바닥에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86일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104일 이제 100일의 전후에서 주가는 폭풍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는 지금 구름에 엉겨서 여러분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구름이 엉기지 않을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정히 봐야 된다. 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여러분 아다시피 140만 301회평에 안착해야 돼. 제가 301회평의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01회평과 미안착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게 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오늘 또 지리한 그런 하루의 장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재미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폭풍전야지 절대 재미없는 그런 재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공사가 데모하는 걸 보면 노사가 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자기 임금을 30% 깎으면 국민들에게 후원받는 노도 될 수 있고 사도 될 수 있다. 자기 급여는 한 개도 안 깎으면서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데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국민을 볼모로 절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듣는 노나 듣는 사나 자기 급여 30% 깎고 좀 해라. 이 닭대가리들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절대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선물 못 보면요. 선물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절대 지금 3조 건 상태에서 3조 가까이 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간다고 3조 걸었는 사람이 내려가기도 부담스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짧게 쳐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연말이 굉장히 오늘 배당락인데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셔라 이렇게 부르고요. 제가 여러분께 2020까지는 먹지 마라. 분명히 2000포인트에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는 안 먹을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또 2000포인트에 있어 치열한 공방이 있지만 장 자체는 어제가 기관들이 워낙 많이 산 상태에서도 주가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글로벌이 상승했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힘이 없는 증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레지레입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복지부동하고 쉬어가는 하루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푹 쉬어야 됩니다. 아니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십시오. 청송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폭풍전야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식 사라고 유혹하는 시장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현금화, 적극적인 비중 축소, 쉬는 게 베스트다 전략 감사히 들었네요. 지금까지 청송천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12월 말 들어서 현대해상, 삼성카드 이런 종목들 쭉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도 금융주 가운데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의 관심주는 코리안입니다. 그 보험회사 계열인데요. 요즘 보시면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가 약간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험주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좀 보험주가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보험주가 요즘 시장에서 약간 그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는 대주 지분이 원유키시 22%, 외국계 자산운용사 18%, 국민연금 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동사는 1963년 대한손해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2년 현재 코리안리로 변경하고 하였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재보험업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보험이 기업성 보험 비중이 높아 가계성 보험 위주의 시장보다는 경기 변동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가 간 거래와 영업이익이 매우 활발한 분야입니다. 동사는 그 3월 법인으로 2013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0%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 중이며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은 2,400%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약간의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11,45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12,7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약 10% 정도 되는데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올라가면서 일단 수익이 5%든 7%든 10%든 나면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면서 차분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절가는 1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리뷰 종목으로 CJ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달 초에 추천해 주셨고 올해가 다 끝나가니까 월말쯤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FMC 회의 결과 전후로 해서 진행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운이 좋게도, 이번에 12월 4일 날 추천했는데 좀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정배열이 만들어졌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있고요. 그간 CJ도 15만 4천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도 한 35% 손실, 이렇게 떨어졌죠. 물론 이제 회사 악재도 있었지만, 요즘 우량주고 거래소고 코스닥이고 제대로 남아있는 종목이 없어요. 기본 20, 30%에서 50% 빠진 종목이 즐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닥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바닥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종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항상 소량씩,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악재 공시가 꼭 밤에 나옵니다. 또는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종목 몰빵하면 안 되시고요. 한 5종목 이상은 5종목에서 7종목은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KT, 한국전력 할 것 없이 거래소 우량주라 할지라도 악재 공시가 꼭 밤에 나오면서 다음 날부터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CJ는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감이 영업도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2,058%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한 11,500원을 드렸는데 현재 한 3, 4%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시장이 어려운데요. 꼭 참으시고 앞에 시황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안정적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연말이나 연초는 한번 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폭풍 전야만 지나가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분히 하시고요. 좀 주식하면서 힘드신 분은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원 3층에 있는 주원투자에서 오후 2시부터 증권 주식에 관한 강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올해 마지막 강연의 성황리에 끝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폐장까지 2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 배당락인 오늘도 이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꼼꼼한 전략은 잠시 후 이 도큐멘트 만나서 나누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부터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무려 8가지 품목을 구입을 했는데요. 텀블러, 립밤, 등산화가 제일 첫 주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휴대전화 케이스,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제가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겨울 부츠와 함께 임자 디너쇼 티켓 구입을 해서요.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고요. 나머지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담고 있고요. 콘도 이용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맞아서 건조한 실내를 좀 촉촉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열식 가습기 담아봤고요. 또 100만 원대 구스다운 담아봤는데요. 요즘 좀처럼 수익률이 올라지 않아서 이 걱정인데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나머지 품목들도 구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게임빌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총 누적 순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3만 원가량 보고 있는데요. 8가지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 큰 수익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마이너스 1.9%입니다. 게임빌 플러스 6.4% 누적 수익률, 디오 플러스 3.2%의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도쿠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도 어제 잠깐 주춤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디오만 소폭의 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시장을 와서 보니까 코스닥의 전강 후약이 나오면서 종목들도 후반에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게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달째 들고 있는데 일단 10% 넘게 수익을 좀 안겨주었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4만 5천 원대에 대한 저항벽을 단기간에는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일단 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까지 12월까지의 흐름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으로 급락했던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장대 음봉 이후에 캔들의 모양이 작아지면서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었지만 장대 음봉이 지속적으로 좀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계단식 하락 3단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중요한 게 저점을 잡아줄 때 그러니까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의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 이후에 양봉이 나와주었다가 다시 한번 전월의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와주었던 것이고요. 이번 달의 움직임은 캔들의 모양이 상당히 좀 작죠. 작다는 이야기는 상승과 하락의 범위가 제한되게 움직였다는 의미인데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이번 달의 저점이죠. 38,000원대에 지지를 해야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3단계, 4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초 다음 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구간 자체는 61선이 일단 우하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의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오가 1.7% 정도 조정이 나와주었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조정이 좀 나와주었었지만 플러스권에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이슈가 하나 있죠.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인데 2014년부터는 75세 노인들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나이를 줄이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확대를 정부에서 좀 늘려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내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단연 디오나 오스테이플 같은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일단 우리는 디오를 좀 선취배 입장에서 매수를 미리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어제 1.5% 정도 하락이 나와주었었죠. 일단 디오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같은 회사들도 의료정밀이나 바이오 쪽 회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바이오나 의료정밀, 헬스케어 이쪽의 회사들이 그동안의 CEO들의 부도덕한 것들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쪽의 회사들이 그동안의 뭐 상장 폐지나 옥석거리기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재평가는 저는 2014년도에는 분명히 좀 이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스닥 회사들 970개 중에서 20여 개들만 배당을 준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배당을 주면서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 회사는 메디톡스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하다라는 증거이고 일단 현재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현재 회사에서도 현재 주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도 어제 외국인들이 한 2,9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은 현재 하락의 주체가 개인들이 못 버티고 현재 구간에서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은 나가면서 손바뀜이 이어나야 주가도 터보 엔진 달고 탄력을 받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주가의 조정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차장고를 좀 보시더라도 동안 대차장고가 지금 역대 최저치로 어제도 한 2만 주 정도 대차장고를 상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림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 디오, 메디톡스 모두 재료가 좀 풍부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40% 비중 담고 있고요. 게임빌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에 있습니다. 총 손익 보고 있는데요. 게임빌 플러스 6.4%, 디오 3.2%, 메디톡스 마이너스 5.9%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13년도 거래일이 오늘 포함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증시를 되돌아보며 되돌이표다, 아니면 제자리 걸음이다, 원점이다, 혹은 여전히 박스권 내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는 또 고용지표 호조세가 나타났죠. 연말까지 끝까지 산타랠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가 올 들어 50번이나 신기록을 써내려갈 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 몰라요. 아쉬움이 크게 남는 올 한 해 장인 것 같은데 오늘은 배당락일입니다. 배당 매력 때문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물화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변동성의 유의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거래소 측에서 발표한 배당락일 시초가 분석 보면은요, 코스피는 한 20포인트 남짓 빠진 1970포인트 후반의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480선 초중반 정도가 예상 시초가입니다.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개파락이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니까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